여러분, 아이폰 17 받고 나서 절대 전원 켜지 마세요. 새 제품으로 교환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받자마자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스트, 체크리스트 형태로 좀 만들었거든요. 이것들 꼭 해보시고 이 안에 교환을 받으셔야 돼요. 자칫하면 새 제품이 아니라 리퍼폰으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장 업로드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다 새 제품이긴 하겠지만 한 달 후, 두 달 후에 받는 분들은 리퍼폰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새 거 샀는데 신품급의 리퍼폰 받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번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만드는 이 공정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을 때에는 외관적인 불량도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 17을 받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 나오는 핸드폰은 아이폰 16 시리즈로 알려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테스트 범위는 전부 다 커버를 해드릴 거니까 17 받으셨을 때 요것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도 17 받으면 하나하나 안 빼먹으려고 제 영상 보면서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저 이렇게 찍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수직 거치를 해서 찍어도 되지만 그냥 삼각대 하나 올려두고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찍는 이유는 아예 개봉했을 때부터 이랬다,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니까. 사실 이거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언쟁을 피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장면부터 찍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나 외관적인 문제보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 뭐 에어드롭이 안 된다, 아니면 뭐 터치 같은 게 안 된다, 내가 테스트했을 때는 안 됐는데 서비스 센터 갔을 때 그때는 또 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증거용으로 남겨놓는 거,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스티커를 제거하고 나서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일단은 이 테이프도 뜯지 말고 그대로 후면을 봐줍니다.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 테두리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알루미늄으로 돼서 외형적인 거는 이거랑 좀 다를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찍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 도장 같은 경우에도 균일하게 색상이 되어 있는지, 어디 특별하게 색이 좀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뭐 벗겨짐 같은 게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도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보시고 가로로도 살짝살짝 흔들어 보면서 유격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누르다가 전원 켜지지 않도록 일단 조심하세요. 왼쪽에 있는 이런 버튼들도 전부 다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버튼을 한 번씩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전체적인 버튼감이 비슷한 압력으로 눌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전원 버튼도 마찬가지인데 전원 켜지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버튼 뭐 유격이 있는지, 눌렀을 때 압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외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카메라예요. 카메라 안쪽에 먼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발생을 합니다. 여기 카메라 쪽에 붙어있는 먼지가 외부에 있는 건지 그건 뭐 닦으면 알겠죠. 근데 안쪽에 있다면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 결과물에도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교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이 라이다 센서 이쪽 부분에도 뭐 흠집이라던가 먼지 같은 게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안쪽에도 뭐 흠집이라던가 그런 게 없는지 이거는 반드시 이 조명 같은 거에 비춰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 통 공정으로 나오더라도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이 본체 부분, 이 부분을 따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끝에 쪽 부분, 이런 테두리 부분을 따라가면서 특별하게 유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좌측이랑 우측 이 양쪽 부분의 유격이 좀 균일한지, 어느 정도 접합부가 보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상식선을 좀 넘어간다, 적어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16 프로 기준으로 뭔가 나는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건 한번 좀 제대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프로 시리즈에서는 후면부가 투톤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외부 테두리 부분이랑 맥세이프 부분, 이 부분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합되는 부분이 좀 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하단 부분 안쪽에 자세하게 보면 그물망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구멍이 막히거나 이런 이슈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상단 쪽을 보면은 수화부 균일하게 잘 뚫려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테스트를 할 때 혹시나 교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구성품 이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됐다 그러면 이제 평평한 책상에다가 밑면을 깔고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놔줍니다. 그 다음에 양 모서리들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뭔가 이격이 없는지, 평평하게 골고루 잘 됐는지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외관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된다 그러면 그때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뭐 센서 같은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거리 측정, 뭐 자이로스코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여기서 불량률이 좀 높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이슈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트루톤
요 기능을 꺼주시고요. 나이트 시프트 요 기능도 우선 다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화소라는 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을 이렇게 가로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전체 화면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띄워드리는 이 색상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디 불이 안 켜진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검은 점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데드 픽셀이라는 거에 당첨된 거거든요. 해당 부분에 디스플레이 소자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줌 액정이라고 하죠. 이게 화면이 약간 노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도 좀 쉽게 발견이 되거든요. 요거는 구글에 흰색 단색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미지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뜨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최대 크기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밝기는 최대한 올린 다음에 아까 전에 언박싱 했을 때 꺼냈던 요거 아니면 뭐 A4 용지 같은 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색깔이 조금 더 노란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밝기가 아니라 노란지, 파란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내 거 조금 노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는 교품이 되진 않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 조금의 노란기 정도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색상 필터 요거를 켠 다음에 색상 색조를 눌러서 아래에 있는 이 스크롤을 조금씩 넘겨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 정도가 가장 하얀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그 색감으로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인 분들은 이걸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번에 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벚꽃 액정이라고 해서 어두운 화면일 때 약간 벚꽃처럼 드문드문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 보여준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도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디스플레이 밝기를 한 20% 정도? 이 정도로 세팅을 한 다음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을 해주시고 지금 띄워드리는 이 색상들 이걸 확인하면서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체크를 했으면 이제 디스플레이적인 거 한 7분응성, 8분응성까지는 넘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뭐 터치라던가 센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폰닥터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앱들도 좀 살펴봤는데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 평점이 안 좋은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게 지금 폰닥터 플러스라는 어플이었고 대부분은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찝찝하다 그러신 분들은 직접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폰닥터 플러스 요걸로 사용하실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일반과 전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으로 하셔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서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권한 같은 거 이런 거를 허용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멀티터치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동시에 클릭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접 센서 이건 통화할 때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플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지만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플을 약간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은 직접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와이파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잘 보면은 2.4기가 대역폭짜리랑 5기가 대역폭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테스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여기에 들어가서 페이스 아이디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정면으로만 봤을 때 열린다 요거로만 체크하지 마시고 가로로 열었을 때도 이게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요 카메라 초광각부터 망원 전부 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요. 볼륨 버튼으로 눌렀을 때도 찍히는지, 그리고 카메라 제어 버튼 요거로 눌렀을 때도 잘 찍히는지, 그리고 아이폰 17 시리즈부터는 요 카메라 제어 요게 생겼잖아요. 요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그 다음 카메라 조절 여기에서 이것들을 일단 켜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메라로 돌아가면 카메라 제어 버튼을 살짝 눌렀을 때 아예 버튼을 꾹 누른다가 아니라 살짝 압을 주면은 이렇게 UI가 새롭게 뜰 거예요. 이것들로 밀었을 때 이 조절이 잘 부드럽게 되는지 요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압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압을 2번 주게 되면은 노출이나 뭐 심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확인한다고 요것만 확인하면 안 되고 라이다 센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라이다 센서라는 게 그 거리감 요런 거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측정
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이때 요거 추가를 눌러가지고 보면은 자동으로 길이를 재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물체에 따라서 직사각형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그냥 거리로 인식한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길이가 얼추 맞는 것 같다, 요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녹음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동영상을 찍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것도 설정해서 카메라 그리고 소리 녹음 요거를 공간 음향으로 세팅해 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촬영을 누른 다음에 이쪽 하단 마이크 부분 이쪽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아랫부분의 마이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단부 여기가 수압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쓸어 주시면서 마이크에 좀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후면에도 마이크가 있는데요,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우측에 있을 거예요. 이런 점 같은 모양으로 그쪽 부분을 건드리면서 수음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각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이나 수직을 센싱하는 센서도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를 켜고서 이렇게 좌우로 바꿨을 때 그리고 위아래로 돌렸을 때 이런 UI들이 제대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놨을 때 이런 조절계들이 잘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표시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 여기에서 격자랑 수준기 이거를 켜주시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찾았던 요 측정이라는 어플 요걸 들어가서 수준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켜서 이런 평평한 박스 요걸 옆에 둔 다음에 카메라 섬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기울여 보면서 내 눈으로 봤을 때 수평으로 맞았을 때 수평 표시가 뜨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 분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메모 앱에 들어가서 메모를 하나 켜주세요. 그 다음에 펜 표시를 누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낙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꼼꼼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이 잘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충전 속도가 표시되는 보조 배터리랑 충전 속도가 표시되는 이 케이블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PD 충전기로 40W 이상의 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꽂았을 때 충전 속도가 충분히 빠르게 나오는지 이걸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거는 배터리가 좀 낮을 때 50% 미만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50% 이상에서는 충전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전력량이 나오는 케이블이나 아니면 충분히 빠른 보조 배터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좌측 하단에다가 저렴한 제품, 쓰기 좋은 제품 추천해 드릴 거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빠르게 받아보시면 48시간 안에 이거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요거는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는 40W 이상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데, 이게 40W를 정확하게 지원한다 요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내 거 좀 불량인 것 같다 싶으면 48시간 안에 반드시 가시고요. 그리고 구매처에 따라서 최대 2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니까 요 기간 안에 꼭 수행하셔서 좋은 제품으로 2년, 3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특화된 초기 설정 영상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